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 금양인데요.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캐즘과 더불어서 정말 긴 시간 조정을 받아왔고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마음고생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주 미 대선 토론 이후에 이런저런 소식들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건 추석 연휴 이후의 주가 흐름이겠죠. 민족의 대명절 좀 쉬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 전에 휴일에 고생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영상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다시 취소하면 되니까요. 그쵸? 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양 같은 경우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아직 영상으로는 못 올리지만 어제 소통방에 올려드린 찌라시 내용도 일단 확인은 안 된 상태라서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추석 지나고 제가 직접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소통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런저런 문의가 많아서 그런지 IR 담당자가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받는 건지 뭐 못 받는 건지 아무튼 이 부분은 확인 후에 소통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 공장 같은 경우 지금 한 7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남은 부분은 진행이 빠른 부분들이라서 완공일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그죠? 완공이 되는 데까지는 토탈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올해 6천억 정도, 그 다음 내년에 남은 6천억. 자, 내년엔 이미 OTC 마켓에 ADR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ADR을 발행해서 유통 물량을 충분히 늘려놓고 레벨 2로 가는,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올해 6천억이 필요합니다. 올해 6천억 중에 이미 여기 블록딜 2,400억 그리고 590억 자회사가 금양 주식 팔아서 집어넣었죠. 그래서 현재 3천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은 넓게 한번 보자고요. 더 크게. 자, 그동안 금양이 조달한 자본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자사주를 좀 팔았죠. 자사주 매각으로 1,800억 정도를 마련했고 류광지 회장의 비상장사 2개,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2,4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매도해서 그 매도 자금을 금양에게 또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류광지 회장의 본인 지분을 판 자금 역시나 금양에게 대여를 하죠. 이렇게 해서 그 금액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6,600억 정도가 되는데 한편 투자 내역들을 한번 보시면 몽고광산에 800억, 콩고에 120억, SM랩에 지분 투자로 1,000억 정도, 그리고 기장산단 토지비 914억, 여기에 R&D 센터까지 320억 정도, 대략 한 3,200억 정도가 나갔었죠. 그리고 현재 기장산단에서 한창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비로 6,100억, 설비 투자로 약 5,400억 이렇게 금액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류 회장의 비상장사 그리고 개인 돈 2,400억, 이게 또 금양의 대여금으로 들어간 거 한 4%대 이자를 받고 대여를 해준 겁니다. 자, 올해 반기 보고서에 나온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시면요, KJ 인터내셔널 1,400억 정도 대출을 해주고 4.5% 이자를 받고 있죠. 또 KY 에코도 역시나 980억 정도를 빌려주고 4.5% 이자, 그리고 류광지 회장도 본인의 지분을 매각해서 2,430억 정도, 역시나 4.5%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부산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빌린 자금들이 다 5%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 기업 대출 금리가 평균 5%가 넘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땐 조금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담보로 제공한 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와 KJ 인터내셔널, KY 에코에서 차입한 자금은 담보로 안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설령 여기서 나온 현금을 금양에 직접 증여를 하려고 해도 법인에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럼 이 이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때문에 금양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 주주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4%대의 이자.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잘 빌려왔다. 앞에 두 회사 입장에서 만약 적합한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금양이 과연 신주 발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할 거냐, 아니면 구주 매각으로 자본을 다시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들 보셨겠지만 KB증권은 주관사에서 빠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사단을 재편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 추진하겠다.
해외에서 DR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다.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서너 가지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 중인데 기존 주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게 결국 ADR이 되겠죠. 이미 ADR은 미국에서 레벨 1의 예탁 증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580만 주, 이건 이제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580만 주를 예탁해서 지금 현재 발행이 됐죠. 그러면서 금양 관련해서 글로벌 머니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또 그걸 받아내고 있는데 이 큰 판을 어떻게 연결을 짓는 거냐면 JP모건은 580만 주를 이미 매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670만 주를 더 매수하면 어때요? 580에 670, 1250만 주가 되겠죠. 근데 이게 뉴욕에 상장됐을 땐 5천만 주가 됩니다. 금양 주식 하나가 뉴욕에선 4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은 더 많이 누르고 눌러서 싸게 잡고 싶은 거죠. 어제 소통방에서 확인들 하셨겠지만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준 ADR 580만 주에 670만 주를 유상 증자를 한다면 얼마예요? 4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략 2,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게 3천억인데 3천억 중에 2,800억 정도가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유상 증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먼저 자금 조달 이슈도 있지만 글로벌 머니 게임에서 어때요? ADR 맥시멈 5천만 주를 발행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들이 자 여기 2,400억 블록딜 이것도 액티브죠. 액티브가 지금 재료를 하나씩 터트리면서 조만간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최근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공시가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선 계속해서 루머들이 돌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뭐예요?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공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자 9월 투자 전략서 확인들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어차피 9월 중에 공시가 나올 거고 이후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9월 말이래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올 때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자,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물론 연휴 끝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한두 번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좀 더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 입장에선 바로 앞에 흔들리는 호가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앞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현재 시장에서 세력들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움직임에 편승을 해서 되려 그 흐름을 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사실 이런 상황에선 기술적인 차트 분석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가치주에 투자를 할 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보고 실시간 대응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하실 때라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임박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고 언제 던져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비중을 늘릴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차트를 보신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또 떨어진다고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겠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엉뚱한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올려드린 자료들 전부 다 공짜니까 일단 소통방 들어오셔서 먼저 금양의 9월 투자 전략서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추석 지나고 바로 공시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남은 추석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9월의 투자 전략서만큼은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양 시장 모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 확실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전망과 기업 가치, 목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세력들의 롱숏 전략,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같이 봐야겠죠. 당연히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익 실현할 때 평균 단가를 구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고 2차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매매하시는 분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 장담하건대 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사실 현재 시장 리스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매크로, 그 다음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로 기관 5대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시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자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좀 더 싸게 사느냐, 누가 좀 더 비싸게 파느냐, 결국엔 이 모든 게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남들 다 살 때 사고 남들 다 팔 때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고,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빠져나와야 남들과는 다른 수익,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복구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까지의 수익 만족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무조건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날의 종목은 꼭 사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온 종목 한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이나 급등주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금양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이처럼 매집의 흔적들을 미리 포착하고, 자, 이런 시점이죠.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죠. 자, 처음엔 티 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보통 터지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대놓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매집 세력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온 종목이고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방산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얼마 전 삼성의 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공동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차와의 계약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총을 봤을 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이슈들을 봤을 때 단기간 20배 이상 상승은 무난히 보여줄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런 세력 매집의 흔적이 한 곳만 들어와도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진입을 한 후에 단기적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매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집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의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최저 타점에 확실하게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봐도 재료의 노출 시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남들보다 빠른 선점을 통해 큰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앞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89-6160, 010-8189-6160.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 종목과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료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고민하신 후에 괜찮다 생각되시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 돈 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속는 셈 치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만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사실 기회라는 건 잡았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적어도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